예, 안녕하십니까. 서승복입니다. 오늘은 콘덴서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교류에 대해서 좀 중간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,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우리 가정에 쓰는 220V가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이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가 생성돼 가지고 이제 뭐 수만 볼트로 들어갔다가 이제 우리 가정용으로 들어오기 직전에는 이제 한 뭐 수 킬로볼트로 이제 다운 시켜 가지고, 그다음에 우리 가정용으로 들어올 때는 이제 변전소에서 이제 변압기로 이제 다시 또 다운 시켜 가지고 뭐 이제 뭐 110볼트나 이제 220볼트로 이제 우리 가정에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.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배선반, 그러니까 이제 뭐 두꺼비 집이라고 하죠. 이제 그쪽으로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전등도 켜기도 하고, 이제 그 다음에 뭐 TV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켜게 됩니다. 이제 요런 부분은 우리 전자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220V를 그대로 못 쓰기 때문에 220V를 또 다시 또 이제 뭐 12V나 24V로 이제 다운시켜 가지고 전자회로를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.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TV나 이제 뭐 이런 가정에서 쓰는 이제 가정기기에는 이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유사한 회로가 이제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그리고 우리 콘센트에 보면 이제 220이 들어오는 이제 라인 외에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접지용으로 이제 보통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좀 이런 샤시 이제 가 있습니다. 샤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지 접지로 이제 돼 있어야죠. 그래야 이제 내부적으로 쇼트가 나더라도 이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제 대지로 흐르면 이제 감전이 되는데, 샤시를 통해서 이제 대지로 흐르면 이제 감전 사고를 이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, 이제 그래서 이런 샤시가 이루어져 있고,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접지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, 그러면 이제 콘덴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제 콘덴서는 이제 보통 회로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제 고주파 신호가 인가될 때는 어디 갔다 왔어? 나 부영에서 축구하고 왔어. 누구랑? 이제 이런 이제 이 분포 영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콘덴서의 생긴 모양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칩 형태로 세라믹으로 된 부분도 있고, 이제 전해 콘덴서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가변형 이제 콘덴서도 이제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콘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이제 판때기에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은 요 판에 이제 면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와의 관계 해가지고 이제
그 용량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큰 용량을 우리가 이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제 적층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. 판을 이제 여러 개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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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전체라 그러죠. 이제 그러니까 이 좀 분극을 좀 더 좋게 해가지고 용량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요 이제 연한 회색 부분에 그 이제 유전체라는 것을 넣습니다.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 적층을 해서 이제 면적도 많이 확보되고 유전체에 의해서 이제 또 그 분극 효과가 이제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적은 사이즈로 좀 많은 용량을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제 거둘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콘덴서의 원리이고,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층을 해서 이제 사용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회로적으로 이제 볼 때 이제 콘덴서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로 이제 연결되면은 이제 용량이 이제 많아진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이제 직렬로 연결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이제 용량은 이제 적어지는 거죠. 대신에 이제 이제 내압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. 이제 그렇게 지금 요 보시면은 이제 50V 3개를 써가지고 그러면 총 견딜 수 있는 내압은 150V가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인가되는 전압은 100V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내압을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회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병렬로 하면은 이제 용량이 커지고, 이제 직렬로 하면은 용량은 적어지는데 내압은 늘릴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의 이제 또 이제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주파수 특성입니다. 특히 이제 요 임피던스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, 이제 보통 이제 V자 형태를 이제 그립니다. V자 형태를 그리는 이유는 이제 앞서 잠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콘덴서에 이제 이 고주파가 가해지면은 이제 이런 저항 성분, 이 콘덴서 순수한 콘덴서 성분도 있지만 저항 성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리드나 이런 쪽에 L 성분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주파수가 이제 가해지고 주파수가 이제 증가하다 보면 이제 콘덴서 성분에 의해서 이제 점점 이제 임피던스가 줄고 이제 특정 주파수를 넘으면은 이제 L 성분에 의해서 이제 또 임피던스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제 용량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가 이제 임피던스가 이제 최저가 되는 포인트가 좀 이렇게 다릅니다. 이제 그래서 우리가 EMI나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대책할 때 이제 특정 포인트에서 이제 EMI 이제 좀 수치가 좀 많이 나오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용량을 넣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대역을 이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만일에 이제 여기 10나노 10 20 그다음에 30 이제 뭐 예를 들어 40MHz 되겠습니다. 좀 이제 요구도를 넘어서는 이제 이제 EMI 이제 빼이 났다 하면은 이제 1나노 페럿이 이제 그쪽에 임피던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좀 달면은 이제 그 대역이 이제 주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어떤 콘덴서의 이제 용량이나 이제 어떤 특성에 따른 이제 임피던스 특성은 이제 EMI나 EMC 대책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
예,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열로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P는 VI 파워로서 이제 그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보면 되고,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저항이나 이제 콘덴서는 사실 우리 원리적으로는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제 소자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는 이제 저항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열로 소비하고, 전기장 그다음에 이제 콘덴서와 이제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제 그 전기 에너 그러니까 전기장이나 어떤 자기장을 이제 을 통해서 그 이제 에너지를 이제 그 보관하는 이제 그런 좀 용도로 좀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얘들은 이제 어떤 순수한 그 이제 아이디어라는 이제 콘덴서나 이제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저항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소비가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. 이제. 어떤 전기 에너지를 이제 내가 이제 충전했다가 방전하고 충전했다가 방전하고 이제 그런 기능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안에 내부 아까 이제 등가위로 보셨다시피 저항 성분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파워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소비는 하지만 이제 저항처럼 100% 이제 소비하는 소자는 아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그 콘덴서는 이제 그 전기장의 형태로 이제 에너지를 이제 그 이제 보존하고, 그 다음에 그 인덕터는 이제 자기장의 형태로 이제 에너지를 보존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이제 이상으로 마치고, 예, 다음에는 이제 예, 인덕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